결혼도 못하고 돈도 그냥 저냥, 학벌은 전문대, 직업도 그냥 저냥. 이게 사람이 살아갈수록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하던데, 귀찮고 힘든 건 싫어한다는 핑계로 좀 쉬운 것만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. 당시에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저 스스로를 좀 자책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건 좀 문제는,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책감이 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커지더라고요.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의미 없이 이렇게 스크롤하는 나를 보면서, 그렇게 스크롤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, 어쨌든 뭔가 좀 바꾸고 싶었어요. 좀 변화해야 했고 뭔가를 좀 했어야 했어요. 네. 지금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좀 강하게 들었어요. 67만 조회수를 기록한 망가진 내 인생 되돌리는 법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로 봤거든요. 그게 뭐 하루 관리소라는 채널에서 본 영상인데, 그 영상 내용은 운동해라, 뭐 정리해라 주변을, 그런 뻔한 얘기들을 내려놓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좀 잠깐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는 근데 그 뻔한 것도 안 하고 있네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또 사장 가르치는 사장님이라고 해서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.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좀 처질 때에는 일단 이 두 다리에 힘부터 기르라고, 운동을 하는 얘기죠. 넓게는 건강을 챙기라는 얘기도 들렸어요. 저는 그래서 이걸 먼저 챙기기 시작했고 작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먼저 건강을 챙기기로 했고, 그 중에 혈당을 먼저 관리하려고 했어요. 요즘 젊은 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에서도 당뇨가 많이 있고, 또 그 합병증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, 40대 되면 정말 체력이 떨어지는 게 훅훅 느껴지시잖아요. 무엇보다 그 본능적으로 내 몸이 좀 노화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 외모도 그렇고, 회사 가서 점심쯤 되면 참 그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옛날에 잘 몰랐거든요, 그런 거를. 그리고 제가 사실 혈당을 먼저 관리하려고 마음먹은 계기가, 우연히 직장 의무실에서 그 공복 혈당 잴 기회가 있어서 재봤는데, 아니 수치가 꽤 높은 거예요. 깜짝 놀랐죠. 제 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,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어느 정도 좀 건강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, 그 의무실에서 잰 혈당 수치까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사실 좀 진짜 많이 좀 답답하더라고요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? 뭐 가진 게 있습니까?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. 제가 잠깐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긴 기간 동안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저만의 비법 아닌 비법을 말씀드리자면은, 쉬운 거부터 하자는 거예요. 여기서도 전 쉬운 걸 찾네요. 그런데 그 효과는 아마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갑자기 먹을 걸 확 바꾸고 확 줄이면 아마 일주일은커녕 아마 3일도 유지하기 힘들 거거든요. 아무튼 자,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쉽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저는 제 몸속 혈당 변화를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확인했어요. 이걸 진짜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. 저는 제가 혈당이 그 의무실에서 쟀을 때 조금 높긴 해도 어느 정도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제 혈당 흐름을 보고 진짜 좀 많이 놀랐어요.
정상인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140 이내여야 하는데 혈당이 막 220까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넘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거든요. 그나마 다행인 건 공복 혈당은 그 어떤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혈당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먹을 걸 억지로 확 줄이고 과하게 내 몸을 단속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건 적어도 전 알고 있었어요. 이건 길어야 일주일이다.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저를 아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생각한 건 억지로 참으면서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했어요.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하는 방식이. 그래서 전 오히려 먹을 걸 더 했어요. 뭐 혈당을 관리하는데 먹을 걸 추가한다고?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좀 의아하시죠? 예, 제가 추가한 건 뭐냐면 오전에 루틴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스푼을 추가한 거였어요. 그리고 거기에 삶은 계란 한 개도 더 먹는 걸 추가해서 이렇게 식단을 조금 바꿔봤습니다. 그리고 점심 식사 20분 전에도 삶은 달걀을 하나 먹는 걸로 제 루틴을 잡았어요. 집에서 크림랩에 하나 싸서 가는 거죠.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걸 추가해서 전 혈당을 되게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. 이렇게 루틴을 짜고 나니까 확실히 점심에 섭취하는 밥의 양이 줄더라고요.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는 보너스입니다. 그런데 이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공깃밥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가량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20에서 30가량의 상승폭은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. 식욕이 줄어든 게 제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 안에 올레산이 있는데 이게 식욕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올리브유를 공복에 한 잔 마시라는 내용들은 아마도 혈당 관련된 유명 유튜버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. 볼레산이 식욕을 줄여준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시기적절하게 식후 걷기 운동을 조금 해줍니다. 한 10분 정도 걷는 거죠.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혈당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천천히 산책하면서 10분만 걷는 거죠. 근데 이런 간단하고 쉬운 루틴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올리브유를 먹거나 걷는다거나 들기름, 삶은 계란을 먹는다. 이 모든 것들,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루틴들, 이런 것들이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 몸의 혈당 변화를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. 연속 혈당 측정계로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본인 몸의 혈당 변화를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. 누구는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고 누구는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처럼 사람 몸은 모두가 전부 다 달라서 각자 개인의 혈당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. 저만 해도 어떤 과자를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는데 또 어떤 과자는 제 혈당을 크게 치솟게 하지 않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저한테 맞는 음식들 혹은 간식들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제 삶의 일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연속 혈당 측정계로 제 몸의 혈당 변화를 정말 잘 확인했고 그거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어요. 여러분도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어요. 40대가 넘어가신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몸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은 책임과 걱정이 어깨에 많으신 여러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찾는 첫 걸음으로 자기의 건강을 돌보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